안녕하세요. 축산농가 및 사료업계 종사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헤쳐볼 자료들은요. 정말 이 뜨거운 여름철 농장 운영의 핵심 과제들입니다. 농장주님 건강관리부터 시작해서 가축들 열 스트레스 문제, 또 사료 전략, 그리고 거세 후 관리나 미래 사료 대안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 속에서 딱 실용적인 정보, 또 놓치기 쉬운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요. 바쁘신 여름철 농장 운영에 바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농장주님 건강 얘기부터 해보죠. 이 여름철에는 농장주님 건강이 곧 농장의 생산성이다. 이런 지적이 참 인상 깊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그냥 뭐 덥고 힘들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오래 작업하시면 열사병 같은 심각한 온열 질환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또 땀으로 수분하고 전해질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피곤한 걸 넘어서 근육 경련이 오거나 집중력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바쁘다고 식사 거르시면 저혈당 쇼크 위험도 있고요. 또 축사 안에 그 암모니아 가스 같은 유해 환경 노출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결국에는 농장주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그게 바로 농장 전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집중력 저하까지요. 이게 그냥 불편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네요, 정말. 그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 영양이나 운동 관리 팁, 핵심만 딱 짚어주신다면요? 네, 핵심은 보충하고 균형입니다. 보충과 균형이요? 네, 물은요, 목마르기 전에 한 2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총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요. 땀을 유독 많이 흘리신 날에는 된장국이나 이온 음료 같은 걸로 나트륨, 칼륨 이런 전해질 보충이 꼭 필요합니다. 바나나나 견과류도 좋고요. 칼륨, 마그네슘 보충에 도움이 되거든요.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카페인이나 설탕 많은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운동은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작업 전후에 한 3분 정도 스트레칭 해주시고 중간중간 허리 좀 펴주시고 아침에 가볍게 걷는 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농장주님 건강만큼이나 이 더위가 우리 소들한테도 정말 큰 도전이죠. 특히 열 스트레스,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농장에선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젖소 같은 경우는요, 기온이 한 22도만 넘어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22도요? 생각보다 낮네요. 네, 공통적으로는 사료 섭취량이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뚝 떨어지고요. 번식 성적이나 면역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젖소는 우유 생산량도 줄고요. 소들은 땀 배출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입 벌리고 막 헐떡거리면서 체온을 낮추려고 애쓰는 거죠. 헐떡이는 거. 네, 그게 가장 눈에 띄는 신호고요. 그 외에도 사료 먹는 양이 줄거나 자꾸 서 있으려고 하거나 물가나 그늘에만 모여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헐떡이는 거 말고도 그런 행동 변화까지 잘 살펴봐야겠네요. 그럼 이 폭염 속에서 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 이건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사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물하고 급이 시간이에요. 물이랑 급이 시간이요? 네. 기온이 오르면요, 소들이 물 마시는 양이 거의 2배로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언제든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물통 개수, 위치, 심지어 물 나오는 속도, 수압까지 점검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사료는 소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더운 한낮보다는요, 상대적으로 좀 서늘한 저녁 늦게나 아주 이른 새벽에 사료를 주시는 게 소의 체온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그늘막 설치하는 건 성장률 개선 효과가 이미 입증됐고요. 바닥에 볏짚 깔아주는 거나 스프링클러 활용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물, 급이 시간, 환경 중요하네요. 그럼 사료 섭취량이 줄어드는 여름철 사료 배합은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영양소가 있을까요? 일단 적게 먹어도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사료의 에너지 밀도 자체는 높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소화될 때 열 발생이 좀 적은 그런 양질의 지방이나 보고된 에너지원, 그러니까 바이패스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단백질도 총량보다는 실제 흡수되는 필수 아미노산, 예를 들면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거요. 이런 공급이 더 중요하고요.
땀이나 호흡으로 손실되는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DCAD, 즉 사료 내 양이온, 음이온 차이를 조절하거나 완충제를 첨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나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 또 효모제 같은 것들은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군요. 자료에 보니까 시원의 1호, 2호 이런 제품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제품들이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유디테 미네랄이라든지 코팅 비타민, 베타인 같은 걸 보강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THI라고 온습도 지수 있잖아요. 소가 열 스트레스를 느끼는 지표인데 이게 70이나 80 이상일 때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다른 관리 이슈들도 좀 짚어보죠. 자료에 거세 후 문제나 사료 원료다 변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농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먼저 그 거세 후에 소가 잘 못 일어나거나 혈뇨를 보는 문제요. 이게 당장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 초기 2주간 관리가 나중에 성장이나 출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은 결국 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통증 관리, 또 숙련된 시술과 세심한 사후 관찰이에요. 어찌 보면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죠. 네, 기본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좀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현재 우리가 옥수수 위주로 사료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기후변화나 국제 정세에 따라서 가격 변동도 심하고 수급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 아프리카에서 수수, 그러니까 쏘검 활용을 연구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수 같은 대체 원료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야 하고요. 원료 공급선을 좀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결국 여름철 농장 관리는 농장 주님의 건강에서 시작해서 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환경 관리, 그리고 영양 전략의 조화. 이게 핵심이네요.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농장 운영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 나는 여름철 사료 급여 방식이나 거세 후 관리 절차를 우리 농장만의 명확한 매뉴얼로 딱 만들어 두는 거죠.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대체 사료 원료 정보를 꾸준히 좀 스크랩하고 검토해보는 그런 작은 실천들. 이런 준비들이 나중에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농장을 지켜주는 정말 든든한 자산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오늘 귀한 정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